안녕하세요. 쿠데타. 이제는 낯설기보다는 좀 익숙해진 단어 같기도 한데요. 오늘 바로 이 쿠데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안의 작은 나라 기니비사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것도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를 정말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다룬 여러 매체들의 시선을 좀 따라가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에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기니비사우 사태는 한마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요? 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현직 대통령인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랑 야권 후보 페르난도 디아스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혼란 속에서 군부가 딱 개입한 거죠. 아, 군부가 개입해서. 네, 엠발로 대통령을 구금하고 권력을 잡았다. 이게 표면적인 사실입니다. 딱 전형적인 쿠데타의 모습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명분도 그럴듯했어요. 마약 카르텔하고 정치인들이 손잡고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 이런 거였으니까요. 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져요. 야권에서는 이거 쇼다. 엠발로가 선거지니까 패배를 덮으려고 자기가 벌인 자작극이자 이런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와, 자작극이라니요. 국제사회도 일단 발표대로 쿠데타라고 규탄은 하는데 속으로는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의 첫 단추부터 한번 끼워보죠. 알자지라 보도를 보니까 수도 비사오의 대통령궁 근처에서 아주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고요? 네, 대선 결과 발표를 딱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총격전이 벌어진 끝에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회복을 위한 군 최고사령부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의 조직이 나타나서 방송을 장악합니다. 이름이 정말 거창하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바로 국경 폐쇄하고 통행금지령 내리고 사실상 권력 장악을 선언한 거죠. 그때 내세운 명분이 바로 마약왕의 개입이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니비사우의 상황을 알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기니비사우가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마약 국가, 그러니까 나르코스테이트라는 오명을 써왔거든요. 마약 국가요? 네. 지리적으로 남미에서 만든 코카인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완벽한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해온 거예요. 수많은 섬에다가 감시도 허술한 해안선이 있으니까 마약 밀매업자들한테는 거의 천국이나 다름없었죠. 해군 참모총장이 미국 마약 단속국 DA의 함정 수사에 걸려서 기소될 정도였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네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군부가 내세운 마약 조직 척결이라는 명분 자체가 쿠데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한테는 꽤 설득력이 있게 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나라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우리가 정리하겠다. 이런 주장이 먹혔을 수 있다. 정확합니다. 게다가 알자지라는 이번 선거 자체가 처음부터 좀 삐걱거렸다는 점도 함께 보도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정당 중 하나였던 기니카보베르데 아프리카 독립당, 통칭 PAIGC가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아, 애초에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았던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군부가 개입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프랑스 24 보도를 보니까 이 사건이 단순한 군부 반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쿠데타로 실각했다던 엠발로 대통령이 이웃나라 세네갈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죠. 야권 후보인 페르난드 디아스가 프랑스 24랑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뭐라고 했나요? 이 모든 건 엠발로가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꾸민 가짜 쿠데타다. 이렇게요. 자작극이라니? 정말 엄청난 주장인데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디아스 후보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요? 네, 이번 쿠데타를 이끈 인물로 지목된 오르탕탐 장군이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엠발로 대통령 바로 뒤에 그림자처럼 딱 붙어 다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죠.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사실상 개인 경호원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경호 책임자나 다름없는 인물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엠발로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정말 허술했거나 아니면 정말 디아스 후보의 주장처럼 모든 게 짜고 치는 연극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사태가 완전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기를 지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구를 겨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 쿠데타 의혹에 엄청난 힘이 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떤 딜레마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이코와스나 아프리카 연합 같은 기구 입장에서는 일단 군부가 민간 정부를 뒤엎었다는 공식 발표에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요구는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거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아주 어색한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기니비사우라는 한 나라만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지역 전체에 퍼진 어떤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아라이즈 뉴스 보도인데요. 네, 당시 선거 감시단으로 현장에 있었던 굴럭 조나던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자 국제감시단의 수장이었군요. 네, 그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는 딱 잘라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이것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의전적인 쿠데타, 즉 형식만 갖춘 쇼에 불과합니다. 쇼에 불과하다. 근거가 뭔가요? 조나단 전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아니라 쿠데타의 피해자라는 엠발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 피해 입었다 하고 동네방네 외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은 쿠데타를 일으킨 쪽이 먼저 방송국을 장악하고 권력 장악을 선포하지 않나요? 정말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쿠데타의 문법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아주 기이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기니비사우의 모든 정치 세력과 국민들이 결국에는 군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중단된 선거 결과를 당장 발표하라고 요구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 국민들의 힘을 믿은 거군요. 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국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한 선거 결과를 군대가 총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 증언은 프랑스 24가 제기했던 가짜 쿠데타 의혹에 거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네요. 정리를 해보면 국가 중대사인 쿠데타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근데 정작 실각했다는 대통령의 행동은 이상하고 그의 경쟁자인 야권 후보는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채 참관인까지 그 진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건의 공식 발표 자체가 이처럼 진실 공방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번 사태는 뭐랄까 총바 탱크로 권력을 빼앗는 고전적인 쿠데타를 넘어서서 누가 진실을 통제하는가, 누가 서사를 지배하는가를 둘러싼 현대적인 정보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칼의 힘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곧 권력이 되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정보의 안개 속에서 진짜 권력은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